감사원이 이건식 김제 시장이 후배에게 특혜를 줬다며 검찰의 수사를 의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진 경고 신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동주택 70%가 내진 설계 없이 지어졌고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역 20% 배제를 위한 공천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내 현역 의원 탈락 규모와 야권 재편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감사원이 이건식 김제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선거를 도운 후배에게 16억 원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건데 이 시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이창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식 김제 시장에 대해 감사원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시장의 혐의는 업무상 배임으로 수의계약과 분할 구매 방식으로 후배 회사에서 16억 원의 보조사료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김제 씨가 구매한 16억 원은 해당 업체의 5년간 매출액의 무려 92%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은 검찰 고발과 함께 김제 씨의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현직 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08년 AI가 창궐해 김제에서만 수백만 마리의 닭이 폐사할 때 해당 제품을 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그런 기관에서 연구 분석된 제품을 쓰고 싶은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식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김제 씨 역시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김제 시정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공천의 하위 20% 배제를 위한 심사에 들어가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좋은평가위원장은 지난주 여론조사와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10월부터 진행해온 의원평가를 모두 마치고 그간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내년 1월 12일까지 하위 20%의 명단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어서 발길이 꺼려지는 길이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을 가려면 거쳐야 했던 88 고속도로인데요. 4차선 확장 포장과 선형 개선으로 새로운 도로로 탈바꿈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4년 광주에서 순창, 남원, 장수를 거쳐 대구까지 건설된 왕복 2차선의 88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에서 정면 충돌이 다반사였고 경사가 심한 산길에서는 버스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목숨을 잃은 사람이 770여 명. 특히 지리산이 있는 남원 일대에서 유난히 대형 사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긴장해오죠, 이쪽 길은. 또 두 차선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항상 위협적이라서 겁나죠. 죽음의 도로로 악명이 높았던 이 88 고속도로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꾸고 모습도 확 바꿨습니다. 왕복 4차선으로 고속도로답게 확장됐고 구불구불하던 산길에 터널을 뚫어 선형도 곧게 개선했습니다. 위험해가지고 한 번 정도 탔다가 좀 무서워서 안 탔는데 4차선으로 뚫리고 나서는 상당히 길도 많이 좋아졌고. 교통사고가 나면 주차장을 방불했지만 이제는 속도도 제법 낼 수 있게 됐습니다. 4차선 확장과 선형 개선으로 도로 연장도 10km 단축됐고 제한 속도도 시속 80km에서 100km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고 나면 5시간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빨라졌죠. 길도 잘 반듯하게 곡선 구간이 적어서. 전남북과 대구를 잇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전북과 영남을 연결하는 대동맥으로서 새로운 역할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균형발전 지방의회 협의회는 어제 국회 도서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토론회를 개최하고 비수도권 투자의 국고 지원 확대와 사회공헌도 비례 지원 강화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정책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나 제도 개선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익산에서 올해 관측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어제 발생했었죠. 지진의 충격에 땅이 한동안 요동치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행정당국에는 문의와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갑자기 도로와 표지판, 주차돼 있던 화물차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이 심해 주차된 차량의 경보장치가 작동할 정도였습니다. 편의점에 진열된 물건이 흔들리고 놀란 직원이 황급히 뛰쳐나갑니다. 어제 새벽 4시 31분 익산, 규모 3.9의 지진 발생 순간입니다. 네, 119 있습니다. 예, 여기 서막동인데요. 여기 갑자기 막 지진 나네. 문만 떨어졌는데. 지진은 이곳 진앙진 익산과 멀리 떨어진 강원도에까지 감지될 정도였는데요.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대부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동이 10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흔들흔들 쾅 소리 나더니 흔들흔들이요. 여기 막 거실이. 라면이나 박스 같은 거 이런 진열품들 그런 게 좀 엎어지고 쏟아졌죠. 이번 지진은 옥천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당초 규모 3.5로 판정했다. 추가 분석을 통해 3.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변의 지각이 움직이는 힘이 어떤 한계값을 넘어서게 되면은 단층면을 움직이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최대 강진은 1980년 평안북도 의주 삭주 일대가 진원지였던 규모 5.3의 지진이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최초 지진 발생지 주변인 익산시 북쪽 9km 지점에서 규모 1.7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지진 통보 기준인 2.0에 못 미치는 소규모 지진으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당국에 문의 전화가 잇따르는 등 연이은 지진에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기상청은 추가 여진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지역도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라고 장담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오래된 건물 대부분이 지진을 견디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찬익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된 전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새벽에 진동을 느낀 주민들은 지진이었다는 말에 걱정이 앞섭니다. 내진 설계는커녕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죠. 그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재건축을 하게끔 돼 있는 거 그거밖에.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것은 이 아파트를 짓기 전인 지난 1988년. 그것도 6층 이상만 해당됐습니다. 지난 2005년에 3층 이상으로 내진 설계 의무가 확대됐지만 기존 건축물은 제외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도내 공동주택 5,400곳 가운데 70% 가까이가 내진 설계 없이 지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민간 건축시설물에 대한 내진 설계 여부는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민간 시설물 같은 경우는 법으로 강제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진 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공공시설물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공공기관 청사나 수도시설, 교량 등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 설계를 마친 곳은 겨우 40%에 불과합니다. 학교 건물은 더욱 심각합니다. 학교는 창고를 제외하고 모든 건물이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돼야 하지만 도내 1,100여 개, 전체 80%에 가까운 학교 건물이 지진의 무방비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대규모 수원이나 김축 시에 내진 보강공사를 병행하여 진행했고요. 2020년까지 한 10개 학교 규모 정도로 계속해서. 이런 가운데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지진 피해 예방 예산은 한 해 40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질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이 오는 28일까지 예비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전북도당 익산시장 후보자 검증위는 익산시장 재선거 후보자의 자격심사, 도덕성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28일 오후 6시까지 예비 후보자 공모에 나섰습니다. 익산시장 재선거에는 현재 새정년 소속 서너 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익산시장 재선거에 대비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금품,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 3대 주요 선거사범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한 해 가운데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였죠. 이 동짓날이면 팥죽을 써먹는 게 우리 세시 풍속인데요. 프랜차이즈에 즉석 팥죽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전통을 잇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가마솥에서 4시간째 푹 고아진 팥죽이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찹쌀과 맵쌀을 섞어 만든 하얀 새알심도 넣습니다. 장작불 위에 가마솥을 놓고 전통 방식으로 끓여낸 팥죽입니다. 몸에 좋죠. 옛날부터 내려온 방식이라 빨간 거잖아. 잡기를 모르니까. 옛 기억을 따라 떡을 맺히고 수육과 김치를 썰어 놓고 뜨거운 팥죽을 훌훌 들이키니 한겨울 추위가 물러갑니다. 뜨더니 좋지. 이는 먹으면 포고는 찡겨. 이게 동지는 날은 나이 한 달 더 먹는다고 죽을 먹는 거예요. 마을 어른들은 정성스레 쓴 팥죽을 들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며 대문과 마당 곳곳에 뿌립니다. 나쁜 기운을 쫓고 양기를 북돋기 위한 팥죽 뿌리기는 동짓날에 행해졌던 세시 풍속입니다. 붉은색을 뿌리면 작기 자신이 물러가니까 그런 작기를 예방하고 양기운을 북돋우고 내년에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예부터 동지는 작은 설로 불리며 새해 기운이 시작되는 때로 여겨졌고 풍물패까지 함께 마을 축제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네 마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만 한다면 좋지. 이웃과 나누는 동짓날 팥죽. 추운 겨울을 이기고 새해를 맞을 힘을 얻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남원 지리산 인근의 신용협동조합 휴양시설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휴양시설 후보지 가운데 영호남의 중심인 남원 지리산 부근이 유력한 상태며 문철상 신협중앙회장이 전북 출신이어서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협은 400억 원의 예산으로 신협 종사자와 출자 조합원들의 휴양 또는 연수 기능을 담당할 대규모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8개 시군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희생시키며 약속한 대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연금희생 절약분 20%를 저소득층에 투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내년 초부터 새누리 당사 1인 시위와 걸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관광객 유치 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근거 없이 수치를 부풀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생산 유발 효과 80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433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방문객 유치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올해 주요 관광시설의 유료 입장객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아 관광 업무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또 철도 노선의 변경으로 방치돼 있었던 구 남원 역사가 시민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그 밖의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정읍시와 고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정읍시 수성면에 준공됐습니다. 국비 등 14건이 투입된 서남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관리 장비와 임대용 농기계 등 170여 대를 갖췄는데 정읍과 고창 지역 농업인들의 접근성이 좋아서 시간적, 경제적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읍과 고창 양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 증진은 물론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의 예산과 비용 절감에 법무부의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남원시와 전주지검 남원지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구 남원 역사 주변 환경 정비 공사가 준공돼 역사 주변이 시민 쉼터로 바뀌었습니다. 법무부의 지원금을 포함해 2억 원이 투자된 이 쉼터에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범죄 비상벨과 CCTV 설치, 그다음에 휴식 공간,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시설들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익산 비즈니스센터 기공식이 익산 국가산단 내 귀금속 단지에서 열렸습니다. 175억 원이 투입돼 6층 규모로 신축되는 익산 비즈니스센터에는 최근 유치에 성공한 호남권 3D 프린팅 제조 혁신 지원센터를 비롯해 한국조명연구원 분원과 산업단지공단 지사가 들어서 입주 기업들을 밀착 지원하게 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산타 행사를 통해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문동신 군산시장도 일일 산타 할아버지로 참가해 선물을 주고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MBC 뉴스 이응래입니다. 전북산 한우가 홍콩에 수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육가공 기업인 주식회사 충림에서 등심과 채끝, 안심 등 500kg의 한우 고기를 홍콩행 항공편에 선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산 한우의 홍콩 수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가공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와 검역을 거쳐 성사됐습니다. 진안과 무주 지역에 국가지질공원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타포니 구조인 마이산을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구상화강 편마암, 운이람 반이람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무주와 진안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은 제주도와 울릉도, 부산, 경북 청송 등 6곳이며 세계지질공원은 국내에서 제주도가 유일합니다. 올해 도내 공립학교 교사 임용 1차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초등 299명, 특수 39명, 유치원 18명 등 모집 인원의 1.5배수인 356명의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다음 달 5일부터 사흘 동안 2차 시험을 거쳐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익산시 영등동 현대아파트 80만 원, 여산면 호산리 신부마을 20만 원, 학동마을 이종수님 10만 원, 남원시 운봉읍 소성마을 20만 원, 죽항동 골목시장 10만 원, 경방루 20만 원, 서복주내과 10만 원, 춘향루 만원, 산촌가든 이옥자님 20만원, 아이더 한성철님 5만원, 찬형 김회점 10만원, 김회도님 20만원, 장은호님 10만원, 정진은님 10만원, 조성현님 10만원, 백우원님 5만원, 이석종님 5만원, 완주군 용진읍 서계마을 32만 5천원,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분장마을 25만 5천원, 풍랑마을 9만 7천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대 음악과 김준 교수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서양화가 이주원의 세 번째 개인전이 오늘까지 전주 서학 아트스페이스에 마련됩니다. 극단 작은 소동은 오는 27일까지 익산 소극장 아르케에서 정기 공연 5을 선보입니다. 한혜랑 극단이 마련한 뮤지컬 그대와 영원히 공연이 다음 달 3일까지 전주 한혜랑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조형 예술과 미디어를 접목시킨 작품이 삼례문화예술촌 내 VM아트미술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전주푸드 성공다짐 전진대회가 오늘 전주시청 강당에서 있습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마지막 강좌가 내일 시청 대강당에서 김지하 시인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전주 MBC 임신 육아교실이 오늘 서신동 프레벨 교육센터에서 아름다운 분만을 주제로 운영됩니다. 대입 정시 모집 지원을 위한 1:1 대면 진학 상담이 오늘까지 전북교육청 대입지원실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31일까지
내년도 평생학습대학 1학기 수강생을 신청 접수 받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다가 낮에는 점차 그치겠으며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